여러분, 형제의 나라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한국과 튀르키예를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일까요? 그 답을 찾아서 무려 1500년 전으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한국과 튀르키예가 서로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른다는 건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사실이죠. 근데요, 이 익숙한 표현 뒤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역사가 숨어 있다면 어떠세요?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단순히 6.25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만약에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진짜 15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뿌리가 있다면요?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거대한 수수께끼의 시작점입니다. 그 해답을 찾으려면 우리 시간 여행을 좀 해야 합니다. 아주 멀리 1500년 전으로요. 모든 게 시작된 곳 바로 저 광활한 유라시아 대초원. 여기서 역사의 장막이 열립니다. 자, 첫 번째 단서는요, 바로 돌거리라는 이름 속에 있습니다. 이 돌거리 누구냐면 오늘날 튀르크 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알려져 있죠. 한때 유라시아를 그냥 호령했던 정말 강력한 유목 제국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진짜 놀랍지 않나요? 이 사람들 원래는 다른 제국을 위해서 쇠를 다루던 일종의 대장장이 노예 신분이었어요. 알타이 산맥, 이 이름 자체가 황금의 산이라는 뜻인데 바로 여기서 철을 다뤘던 거죠. 그런데 서기 552년에 부민카간이라는 인물이 딱 나타나면서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튀르크라는 이름을 쓰는 거대한 제국을 세운 거예요. 정말 미약한 시작에서 대제국으로. 완전 영화 같은 이야기죠. 이렇게 세워진 강력한 제국이 동쪽에만 머물렀을까요? 아니죠. 이들의 시선은 서쪽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이후 1000년에 걸쳐서 세계 지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그런 거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합니다. 서기 552년에 몽골 고원에서 시작했죠. 그러다가 실크로드를 장악하고 계속 서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1071년 아나톨리아 반도,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땅에 발을 딱 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453년에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키면서 유럽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와, 진짜 아시아의 심장에서 시작된 1000년짜리 대서사시네요. 근데요, 이렇게 멀리까지 간 이 사람들의 역사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우리 한반도랑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단서가요,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말 속에 마치 암호처럼 숨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딱 단어 하나가 어떻게 15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두 민족의 아주 오래된 연결고리를 증명해내는지 그 놀라운 언어학적 증거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람다시즘, 시그마티즘, 이름은 좀 어렵죠? 근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마치 같은 부모님한테서 태어난 형제가 한 명은 서울말 쓰고 다른 한 명은 부산 사투리 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먼 옛날에 우리 공통 조상 언어에 있던 어떤 발음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한쪽에서는 릴 소리로 남고 다른 쪽에서는 쉿 같은 소리로 바뀐 거죠. 이 법칙이 바로 오늘 우리의 비밀 암호 해독기입니다. 자, 이 표를 보면서 한번 암호를 풀어보죠. 우리가 쓰는 말, 돌 있잖아요. 스톤. 근데 튀르크어로는 이걸 타쉬라고 해요. 딱 들으면 전혀 다른 단어 같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 표 맨 아래에 있어요. 고대 튀르크의 흔적을 간직한 추바셔에서는 이걸 출이라고 합니다. 출. 리얼 발음이 선명하게 남아있죠?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입니다. 조상 언어의 리얼 발음이 한국어에서는 그대로 남아서 돌이 됐고 튀르크어에서는 시옷 발음으로 변해서 타쉬가 된 거예요. 결국은 뭐다? 같은 단어였다는 거죠. 이 놀라운 연결고리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유목민들한테 가장 중요했을 공간이 뭐겠어요? 바로 들판이죠. 한국어 들과 튀르크어 달라, 그리고 높은 곳을 뜻하는 다락과 도르쿠, 이것들도 전부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들이에요. 와,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소름 돋게 똑같지 않나요? 이렇게 같은 언어적 뿌리를 가졌던 두 민족, 이들이 이제 냉혹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피로 맹세를 나누는 사이가 되죠. 자, 7세기로 가볼까요?
당시의 중국에서는 수나라와 당나라가 통일 왕조를 이루면서 무섭게 팽창하고 있었어요. 이 거대한 제국의 등장은 동쪽에 있던 우리 고구려, 그리고 서쪽에 있던 돌궐 모두에게는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러니 자연스럽게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여기 그 동맹의 결정적인 증거 또 하나의 스모킹건이 있습니다. 역사서 수서의 기록인데요. 서기 607년 돌궐칸의 막사 안에서 수나라 황제가 고구려에서 온 밀사를 발견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두 나라가 물밑에서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공동의 적에 맞서고 있었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관계는요, 그냥 친하게 지내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공동의 위협에 맞서서 외교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함께 움직인 완벽한 전략 동맹이었습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게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다는 점이에요. 당시 세상의 중심, 유일한 아버지를 자처하던 중국 황제에 맞서서 우리는 너와 대등한 존재다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렀고 이 오래된 맹세는 역사 속에 묻혀서 잊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기억이 20세기 한반도에서 어떻게 기적처럼 되살아났을까요?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정말 많은 나라들이 파병을 망설였어요. 그런데 아주 먼 나라 튀르키예는 달랐습니다. 주저없이 그 부름에 응답했어요. 그리고 무려 15,000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을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이 낯선 땅으로 보냈습니다. 도대체 왜였을까요? 그 이유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참전했던 튀르키예 군인들이 증언하기를 자기들은 학교에서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고대 동맹이었던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한국은 그냥 낯선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1500년 전 조상들이 맺었던 그 맹세를 지키러 오랜 친구를 도우러 온 거였어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게 단순한 외교적인 말이 아닌 우리 가슴에 이렇게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가요. 이건 수세기를 뛰어넘어서 피로 맺었던 고대의 맹세와 현대의 희생이라는 그 공동의 기억 위에 세워진 진짜 역사적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한국과 튀르키예의 이 형제애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언어적 뿌리, 거대한 제국에 맞섰던 고대의 군사 동맹, 그리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실천한 현대의 부활까지 이 세 개의 강력한 실이 1500년이라는 시간을 관통하면서 짜아낸 하나의 거대한 그림과도 같은 거죠.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는 또 다른 고대의 인연들이 역사의 어느 페이지 속에서 우리와의 재회를 조용히, 아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